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저희 마스터님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을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의견과 그리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통해서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잠시 이전에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을 하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죠. 자, 개장과 함께 다양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S&P에 대해서 이슈 확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그 흐름이 지금은 어떻게 이어갈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에 대해서 상황 또 해설위원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시장 혹시 같이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네, S&P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지금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네. 지금 은봉에서 이제 막 양봉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일부에서 남한선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NS존을 채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놀라운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빅스 지수도 되게 많이 올랐다가도 지금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좀 단기 추세는 지금 S&P 같은 경우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다시 좀 양봉으로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이나믹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봉이 색깔 자체가 또 바뀌었네요. 일단 오늘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2435.25포인트입니다. 자, 2부에서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 네. 자, 지수가 좀 다른, 좀 전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일단 상승 쪽으로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S홀이 채워지는 2442.5 여기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마인드 컨트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거래를 하실 때에는 마음이 좀 편해야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현 구간에서 무리하게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S&P는 어찌됐든 간에 고점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은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업인데 기다렸다가 매도로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딱 NS홀에 대해서 그 관점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양한 종목들에서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살펴본 S&P 500 지수는 2434.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들 관심이 쏠렸죠.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전거래일 대비해서 1.18% 상승한 1325.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볼까요? 자, 유로 FX 역시 상승 흐름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203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마지막으로 보죠. 크루드 오일은 46.31달러까지 네, 눌리는 흐름이네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3%, 55% 빠진 가격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종목군에서 이미 개장하기 전부터 추세가 나온 그 흐름대로 좀 같이 동일시하면서 이어가는 흐름이기도 한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전후로 좀 흐름이 바뀌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남한산성 마스터님, 안 그래도 문자를 통해서도 NS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세요. 네. 자, 오늘 딱 이렇게 이 괴파락이 나오면서 이 NS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만큼 또 설명 좀 중점적으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NS홀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NS홀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NS 남한산성 홀. 네. 그러니까 갭이 생겼다. 먼데이 갭은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세요. 먼데이 갭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할 때 생기는 갭을 이야기하는데, FX 같은 경우에는 NS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FX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떠한 갭이 생길 수가 없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갭이 발생이 되겠죠. 1시간 그렇죠. 동안.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휴장하는 동안에도 현물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건데 제가 쭉 지난 10년 동안을 데이터를 보면 이 NS홀도 거의 90% 정도는 채우더라. 이러한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P였으니까 S&P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NS홀입니다. 현재 60분 차트인데 한번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NS홀이 나왔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도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시가선입니다. 시가 이 한 선이 하루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NS홀이 났어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몇 시냐면 새벽 1시에 이 NS홀을 새벽 1시가 아니고 새벽 5시에 이 NS홀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NS홀이 열리면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도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차트니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NS홀이 나온 이후에 강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왜? 안 채워졌으니까. 추세는 매도인데 그렇다고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NS홀을 공략하는 매매는 안 됩니다. 왜? 안 채워지는 경우가 10%가 있어요. 그 10%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NS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NS홀이 안 채워진 상황에서 추세가 매도지만 매도를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채웠죠. 네. 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매도를 들어가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또 좀 크게 NS홀이 네. 열렸던 적이 더 있습니다. 여기. 예. 네. 오늘하고 좀 비슷한 그런 네. 경우인데 이때도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개파락이 네. 났어요. 그러면 네. 이거 매도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갭을 채운다라는 보장성을 가지고 매수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이제 매도를 갈지 매수를 갈지 결정을 하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NS홀을 공략하는 매매가 아닌 NS홀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거래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S&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NS홀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거래하기가 애매하죠. 힘드네요. 이걸 네. NS홀을 공략하러 매도를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전자산이 오늘 같은 경우에 국채, 엔화, 골드 강세인데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안 해요. 아예 이걸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걸 채우고 나서 이제
매도를 들어갈지 매수를 들어갈지 판단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이 NSOR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골드를 보실 때에는 지금 가운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골드하고 엔화를 같이 놓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골드가 시가 위에 있을 때에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 엔화가 시가 위에 있죠. 그럼 골드도 시가 위고 엔화도 시가 위니까 현재 안전자산은 매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데 단 엔화도 현재 NSOR이 열려 있고 골드도 NSOR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줌 마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NSOR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통화에 강한데 네, 맞아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웁니다. 유로는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채웠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얼마 안 바로 되는 채웠네요. 얼마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서 5계약을 들어갔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갭상이에요. 그래서 1.197에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목표가는 어디? 개업 채울 때까지. 이것만 해도 30틱이 넘습니다. 네. 그럼 5개 들어갔으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렇죠. 되겠죠. 네.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갭을 채워요. 이런 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유로 같은 경우인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NSOR이 나오는 날은 어떻게 보면 거래하기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로또죠. 이럴 때는 저는 물량을 좀 강하게 또 동경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큰 폭의 어떠한 움직임을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기가 좋죠. 이런 경우도 NSOR이 열렸죠. 그러면 저가에서 매수로 짧게 그 대신 물량을 좀 실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안 채워준 게 있어요. 그것 말고는 NSO를 다 채웠어요. 오, 상당한 갭이네요, 그 부분도.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네. 이 자리까지 채워야겠죠. 1.11. 네. 이때 여기 갭을 올해 2017년도에는 한 번 이 갭을 안 채운 적이 있습니다. 이걸 안 채우고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갭 공략으로 해가지고 매도. 현재 유로가 계속해서 상승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매도로 이 상승장에서도 매도로 또 공략을 해서 짧게 그 대신 추세가 매수였을 때는 매도는 리스크 차원에서 짧게 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갭이 열리는 건 여러분들이 NSOR은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그 당일날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어제 NSOR이 열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먼데이 갭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아침 월요일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갭이 열렸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 갭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그 갭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조금 응용을 해서 네. 이게 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좋은 팁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 보입시다. 만약에 여기에 이날 NSOR이 아니고 이날 여기에서 NSOR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가가 여기서 깨졌죠. 깨지는 네. 거 확인하고 조정을 줄 때 매도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SO를 공략을 할 때에는 NSOR 방향으로 확실하게 캔들의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 위냐 아래냐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NSOR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더라도 거래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NSOR로 다양한 뭐 복귀도 함께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갭에 대해서 크고 이 작을 경우에 그때마다 좀 대응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네. 갭이 크고 안 크고는 따지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이제 갭은 또 네. 우리가 시스템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내 선물사라든가 증권사가 CME에서 호가를 받아오는데 네. 시스템상 호가가 누락이 돼가지고 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갭을 이거 NSOR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갭이라고 하면 5틱 이상
벌어졌을 때 5틱 정도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누락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동경장에서는 거의 호가가 뭐 빨리빨리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5틱 정도 열렸을 때 이건 갭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되도록이면 5틱 아래는 시스템적으로 갭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너무 또 연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래요. 네, 일단 기준이 5틱 이상을 좀 그렇죠. 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자신이 지금 켜 있는 HTS 키셔서 각종 많이 거래하셨던 차트를 보시면서 이 갭에 대해서 함께 좀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NS올에 대해서 이해가 더욱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몇몇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해가 정말 빠르게 돼서 앞으로, 매매에 적용을 한다면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NS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근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메우고 반대로 가버린 경우도 있었냐라는 그런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가요, 이 경우는? 배웠으니까 이제 지 알아서 가겠죠. 메우고 나서 반대로 간다? 뭐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 네. 그건 그때 마음이죠. 그때마다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네네. NS올이 열렸을 때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NS올이 메워지기까지에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NS올이 다 메워지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럼요. 네. 워낙 갭에 대해서 또 전후 상황을 또 말씀을 해드리고 그 매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궁금해 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S홀, 정말 기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남한전성 마스터가 알려주신 NS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딱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적용해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또 오늘 시장 흐름 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2부와 함께 하시면서 두 분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딱 이렇게 통화로 이렇게 가장 주 종목이신 두 분이 나오셔서 오늘 통화 보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앞에서 NS올 기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팁이라든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갭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되게 갭에 대한 그래요? 연구가 많은데 네. 소멸갭, 보통갭, 상승갭 여러 가지 갭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갭에 대한 그 해석도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그런 부분을 접하다 보니까 이 갭은 딱 이 갭은 어떤 거다, 이 갭은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참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지만 정말 그런 복귀를 해봤을 경우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갭을 채워진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지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특히나 해외 선물은 워낙에 좀 레버리가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걸로는 그렇게 매매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도 많이 활용해서 매매할 수 하기에 실전 투자에 접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 전략을 듣잖아요. 네, 전략이 딱 듣고 이해가 빠르고 간단한 심플한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더라고요. 네. 오늘 갭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팁 같은 게 있으시나요, 혹시? 네.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고 있는 HTS 상에서 좀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대단한 팁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HTS 쪽에 보면은 보유 탐색이라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저희 매매하시는 손님들이 매매 내역이나 거래 수익을 좀 보면서,
어떤 하면 이분들이 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까 이제 고민하다가 뭐 대단한 화면 아니지만 만들었는데 네. 이제 화면 이름은 보유 포지션 탐색이라고 하고요. 뭐요? 보유 포지션 탐색. 보유 이거는 포지션 이제 탐색. 저희가 전체 글로벌적인 CME 거래소 거래한 사람들의 포지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네. 저희 회사 거래한 사람들 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네네.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이거를 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은 정말 이 아래 위험고지 되어 있지만 그냥 참고 삼아 보기 괜찮은데 화면을 보시면 각종 상품별로 누가 매수를 많이 들고 있고 누가 매도를 많이 들고 있느냐 그래서 당일이든 누적이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고 지금 내 포지션이 역추세인지 정추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보통 그 개인적인 의견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추세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를 훨씬 더 많이 들고 있고요. 뭐 그 반대로 이제 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들고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들고 계신 분이 많아서 이거는 뭐 재미로 보는 화면이긴 하지만 간단한 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조 지표처럼 이제 뭐 참고 사항으로 많이 이렇게 보는 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업앤다운 같이 4명이서 하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이 또 통계치를 또 이용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보조 자료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 자료를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한산성 마스터 오랜만에 저희 신세계를 찾아주시면서 아주 굵직한 팁을 선사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로에 대해서 통화 쪽으로 집중이 많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빠지네요. 네, 46.13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1% 가까운 하락폭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종가가 좀 궁금해요. 오늘 종가가 이제 내일 그 발표에서 또 시작가는 또 어떻게 될지 해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흐름까지 저는 되게 크루드 오일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 46.12달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10월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차트와 지금 호가창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오늘 어느 선까지 하락을 하고 또 다시 올라올지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도 짚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는데 1부 때도 그렇고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과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런 질문들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091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앞서서 NS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마스터와 함께 그 스페셜 강의도 함께하고 이래서 그 시가를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또 NS존 이게 전 좀 익숙하거든요. 네, 마스터님 시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선이죠. 왜 그러냐면 시가 위에 있으면 그날 일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거고 시가 아래에서 끝나면 음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 시가 주위에서는 공방을 하게 돼 있고 시가 위에서 양봉으로 일봉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꾸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어떠한 관성의 법칙이 있고 시가 아래에 있었을 때는 또 음봉으로 가려는 또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보죠. 현재 보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쭉 넘겨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선이 시가선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시가선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시가선이에요. 한국 시간이에요.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아침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썸머타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 시간 7시가 시가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간 7시라고 하니까 꼭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가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CM이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7시라는 겁니다. 네. 뭐 전 세계 CM이가 우리 한국 시간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환산을 한 게 한국 시간 7시가 CM이 시가선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쭉 그냥 차트를 뒤로 돌렸죠. 네네. 지금 60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원위치가 갔으니까 다시 뒤로 쭉 네. 한번 그냥 무작위로. 네, 무작위로 그죠? 한번 네네. 갑시다. 네. 그럼 현재 보시면 네. 이게 아까 제가 이 녹색 선이 시가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시가에서 뭡니까? 위로 양봉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운봉이 나왔죠? 그러면 아까 매수 들어간 거 손절을 하시고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가선 하나만 가지고, 물론 시가선 하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가 아래니까 계속해서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7시에요. 시가 아래에 있죠? 네. 시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매도를 들어갔겠죠? 네. 근데 위로 완성봉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매수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가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되는 거고 네.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19시에 시가 아래로 음봉이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섰죠? 그럼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다시 아래로 뭐 이 나라 참 더럽게 갔네요. 매도가 되고 좀 다시 매수고.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 시가 위에서는 매수,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뭐 이 날은 그냥 이렇게 갔고 그 다음 날 시가 위죠, 매수예요. 시가 아래로 완성봉이 됐죠?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가 되는 거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보시면 시가 위에서는 여기가 시가 위죠. 시가 위에서는 매수,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그러니까 시가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스페셜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매수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가 아래에서는 올라오면 매도예요. 근데 시가를 올라타 버렸다?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가 아래에서는 네. 매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죠. 시가 아래에서는 그냥 매도. 여기가 이제 기준으로 시가 아래로 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 시가 위에서는 매수. 그 기준이 시가예요. 그래서 시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날도 꼬리는 이렇게 변동성이 네. 뭐 우리 날짜 보면 딱 알아요. 딱 보면 네. 4월 7일 넘펌이 있는 날입니다. 아, 4월 비농업. 7일이면 첫 번째 네네. 목요일, 금요일. 네. 4월 7일이면 딱 봐도 네. 이건 넘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시가 아래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켜줘. 꼬리만 이렇게 올라온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종가는 아니죠. 이건 그림자예요. 꼬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네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유로입니다. 유로. 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다음날 갭이 또 열렸죠. 이 갭도 채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선은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시가선 하나만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날의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판가름하는 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당일 시가가 중요합니다. 당일 시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전 시간 흐름과 차트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서 복기를 했어요. 유로,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설위원님, 시가에 대한 부분, 네, 처음 보셨나요, 혹시? 네. 이게 제가 대만항상 마스터님 강의도 몇 번 들어봤고, 그래요? 제가 좀 그 책도 좀 제가 보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본 네. 적은 있는데, 정말 네. 그 시가를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네.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봉이 완성되지 않은 이런 봉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마다 그 자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만 좀 배제하고, 그 마스터님 그 말씀대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뭐,
정말 이제 마음이 편한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모아서 같이 좀 이제 매매하면은 서로 좀 의지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NS홀과 그리고 시가에 대한 중요성까지 짚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네, 함께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뭐 이전에 일부에서도 워낙 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그렇다면 현재 마스터님은 어떤 상품에 주력하고 계신지 실시간 리딩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마스터님 이제 2부까지 해서 이제 1시간 반 이상이 좀 흘렀는데 네. 지금까지 혹시 매매 포인트 나오는 뭐 종목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들어갈 네네.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아까 뭐 제가 일부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엔화 같은 경우에 네. 먼저 엔화 같은 경우는 9,196 9,196에서 매수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엔화 같은 경우에 저가가 정확하게 이제 그 자리를 왔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포지션 네.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오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가 개념으로 본다면 네. 시가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오일은 여기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매도를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반대로 제가 그랬죠. 시가 아래인데 부득이하게 매수를 나는 역추세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 대비 200틱 아래에서는 하셔도 돼요. 고점 대비 200틱 아래요? 그렇죠. 왜? 오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의 변동폭이 있어요. 뭐 태풍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뭐 그래도 평균 변동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네. 200틱 변동폭이 벌어져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리시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 날이라도 커버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 유쾌한 남아산성 마스터님, 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저희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해 드립니다. 지금, 일단 1부에서 옌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가격대를 1부에서 잘 또 적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주시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미 지금 포지션이 수익권에 있으실 네네네. 거예요. 오늘 옌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잡기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정확한 또 매매 포인트를 또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잡으셨다면 수익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그렇죠. 수가 기다리면 있겠네요. 기다리면 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격대를 알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르죠. 네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 또 말씀해 주신 리딩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또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알찬 강의 속에서 유튜브 채팅방에 정말 활발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강의는 알기 쉽게 또 설명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방금 뭐 이런 유쾌한 이야기 할 때도 같이 웃어주시기도 하고 또 만장일치 뭐 그런 앞에 일부에서의 의견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 5일 재고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내일 5일 재고 관련 시황 예측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5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전에 44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의견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5일 재고 관련해서 시황이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5일에 대해서는 뭐 재고가 내일 발표가 있지만 재고를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그렇죠. 오펙이나 이런데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재고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시황이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재고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재고는 감소하는 추세가 났고, 네. 근데 지금 시황적으로 50불을 터치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황을 매일 작성하지만 오늘 제가 매수라고 얘기했다가 다음날 시장이 올라가면 다음날 다시 또 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드리는 입장이고, 시장이 가는 방향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기 추세가 하락 방향이고, 46불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지지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일부 때 드렸는데, 내일 사실 유가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재고 감소에 대한 내용을 또 기본 베이스로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유가 같은 부분에 지금 이틀 동안 많이 좀 하락했는데 그 추세를 봤을 때 최근에는 좀 박스권 흐름이 워낙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되돌림도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재고 감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최근 유가 흐름은 이렇게 재고가 감소했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약간 이런 단일 요건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 46.10, 10까지 또 깨졌어요. 46.09까지도 눌렸는데요. 1%가 빠지는 가격대죠. 시간이 갈수록 이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먼저, 5일 내일 나올 재고량 아까 그걸 여쭤봤는데, 네네. 시황이요. 시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5일 재고량 발표치를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이나 트레이더가 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긴급 입수를 했어요. 5일 재고량 나오는 걸. 그걸 안다고 해서 5일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절대 그걸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지표가 나오면 지표 나오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10시 반에 지표가 있구나. 이것만 아셔야지 지표 발표 나온 걸 가지고 예상치보다 높다. 재고량이 많네? 재고량이 많으니까 5일은 하락이야. 이러한 어떠한 계산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재고량이 얼마가 나온지 저는 그건 안 봐요. 하지만 10시 반에 지표 발표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전후해가지고 포지션에 있는 거 정리를 한다거나,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캔들이 움직이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본인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고량이 많다 적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내일 재고량이 나오는데 내일 시황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석유장관, 사우디 석유장관도 안 되는 거고, 만수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5일이 시가 아래에 있다. 시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매수를 정말 나는 들어가고 싶어 죽겠다, 낮은 금액 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200틱 밖에 중요한 지지선, 그 자리가 44.85라는 겁니다. 44.85는 내일은 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재고량이 있으니까 얼만큼의 변동폭이 클지는 모르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4.85니까 87 정도, 한 2틱 위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 5일을 거래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시가 아래니까 44.85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반대로 매도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6.85. 46.85. 지금 현재 가격이 46.0인데 적어도 46.85 정도에서 매도 대응은 괜찮습니다. 46.85.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5일 같은 경우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46.85 매도, 그 다음에 44.85 매수. 두 개를 매수 매도 걸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밖에 거래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궁금하시다는 거는 매매에 대한 그 팁을 궁금해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더욱더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내일 변동성이 큰 날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잖아요. 그렇죠. 10시부터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거래를 하지 마시고 10시 반에 지표, 10시 반에 있죠? 네네. 10시 반에 지표가 있고 나서 충분히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네. 그러니까 11시 반에서 12시까지 30분 동안 충분히 움직이고 나서 12시 캔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 또 5일 재고량 발표가 날 때 가장 좋은 거래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죽을 놈들 죽고 살 놈들 살고 다 아사리판이 다 됐어요. 전쟁터에 막 창 꽂혀져 있고 해골바가지 돌아가고 그때 여러분들이 싹 돌아다니면서 주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 방법도 괜찮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2시간에서 3시간 거래하실 수가 있죠. 이미 추세는 다 이미 됐고 다 이미 끝난 장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짧게 그 방향으로 그 대신 또 많이 내려왔네 해서 역추세로 해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같은 추세로 새벽 3시에서 또 공략을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냥 제 말만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말 5일 재고량 발표난 날 남한선생님 말한 대로 새벽 3시에 이 방향 그 방향으로 갔더니 수익이 났더라. 그렇게 복귀를 하시면서 방송을 또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새벽 3시가 5일뿐만 아니라 각 종목에서 좀 중요한 가격대, 그 시간대인 것도 같아요. 새벽 3시로. 아니요. 아니, 아닌데? 다른 분들도 새벽 3시에 한번 보셔라, 뭐 이런 말을 좀 했거든요. FOMC 때라든지. 그렇죠. 그때 어떠한 말씀하시는 지표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넘펌이 있다거나, 네네. 어떠한 뭐 미국의, 근데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GDP. 근데 GDP도, 보통, 3번의 발표를 해요. AB치, 수정치, 확정치. 수정치, 확정치는 별 시장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항상 AB치가 중요해요. 그 분기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AB치가 중요한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넘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GDP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FOMC 회의로, 그 다음에 금리 발표가 이제 FOMC 회의로 얘기해가지고 나오는데, 금리 발표라든가, 이러한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냥 푹 주무셨다가 알람 맞춰놓고 새벽 3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정리가 될 때 그냥 흐르는 물에 발 담그는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 5일 또 지금 또 저가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런 건 뭐 보고 막 마음을 막 흔들리거나 쫄 필요가 없고 그냥 탁 기다리십시오.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85 정도에서 매도 딱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을 방법 같습니다. 네, 46.85에 대한 부분 앞서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뭐 편하게 딱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5일 재고량 발표 때 그 변동성이 또 좋아서 또 그때 좀 서슴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건 도박입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되고 정말 알짜배기만 남았을 그 시간이 새벽 3시. 그렇죠. 그때 좀 가격대 걸어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좀 대응하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래서 해외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체력이라든지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리 주무셔야 된다니까. 역시 이런 체력 관리랑 건강 관리 너무 잘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마스터님이 아니신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말투가 너무 재밌으시다고. 저는 새벽 3시는 포기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투가 너무 재밌으셔서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친근한 아재 말투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미리 자둬야 되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 의견을 주시네요. 자, 이렇게
정말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갔는데, 아니, 또 이익재 해설위원님은 또 통화 쪽에 좀 중점을 두시지만, 일단 오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님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는 종목이에요. 가장 거래를 많이 하고, 그만큼 또 변동성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이제 관심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 네. 제가 오일 관련해서 거래했던 내용을 좀 이제 통계를 내보면 5분에서 10분 안에 청산한 거래가 네. 50%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대부분 이제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고요. 그건 너무 초단타인데요, 진짜 5분? 대신에 네. 그렇게 매매하셨던 분들 중에 네. 한 70% 정도 승률이 나와요. 70%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죠. 근데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길게 풀어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장기로 좀 4시간 이상 거래 가서 청산하셨던 경우에는 보통 통계를 내보면 그 손실 금액이 이 앞에 수익 금액을 훨씬 더 그렇죠. 지배하거든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단타 매매도 물론 뭐 쉽게 벌 수 있어요. 한 네. 뭐 10틱, 20틱 정도는 오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하루에 5번 먹는 거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크게 한번 하시는 것보다 좀 네.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다가 한 방에 이제 좀 길게 먹는 요런 습관을, 매매 습관을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익재 해설위원님이 약간 통계맨 같은, 네, 오늘 캐릭터가, 네, 굳혀지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사실 개인 매매 하시고 또 투자자분들은 자기의 그 결과라든지 매매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 또 대부분은 어떤 경우인가,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네, 좀 긁어주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저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도 오일 많이 거래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많이 했고 네. 또 오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미료와 같은 상품이기 조미료.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길게 가고 또 네. 많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좀 지루하고 네. 그럴 때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근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단타로 네. 뭐 5분 뭐 10분 이렇게는 네. 이제 안 하고 목표가가 이제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 내 트레이더들끼리 네. 누가 스캘핑을 잘하나 시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짧게 네. 예. 네. 그래서 3일 동안 거래를 했었는데 하루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청산 포지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리포터가 있는데 네. 거의 한 1시간에 한 4번, 5번 골을 한 10분에 한 번 골로 들어갔는데 네. 더 경이로운 건 뭐냐면 24시간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잠은 내가 언제 잤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수익은 좋아요. 근데 아까 이제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네. 것처럼 단타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길게 오래 가실 거면 네. 스캘핑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스캘핑의 단점이 뭐냐면 네. 수수료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뭐가 안 좋냐 스캘핑을 하시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수익이 70불, 30불, 20불, 10불, 60불 그러다가 마이너스 450불 또 열심히 또 뭐야 30불, 15불, 뭐 45불, 60불 와 수익률 전체 수익 횟수로는 아주 뭐 환상적이에요. 90%가 다 수익이야. 네. 그러다가 마이너스 1,500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캘핑은 또 특히 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밤에 네. 또 밤일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스캘핑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네. 진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입을 어느 자리에서 하는가가 손절도 편하는 자리 그 다음에 네. 청산도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찍어서 기다리는 매매로 여러분들이 해서 딱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지 스캘핑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젊은 패기에 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도 상하고 뭐 아주 사람이 좀 안 돼 보이십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옆에서, 이런 좀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좀 웃어서 죄송한데. 과거니까요. 그러니까 수익을 뭐, 10, 20, 30 할 때는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에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500.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니까. 그게
그게 너무 웃겨서 옆에서 좀 버라이어티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으셨어요. 그 투자를 좀 길게 보셔야 되잖아요. 어쩌다 보면 또 평생 하시면서 그럼요. 이 시장을 평생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보신다면은 이것도 부작용이 크다는 거를 또 두 분께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정말 이렇게 오늘 2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해외 선물을 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점적으로 하이라이트는 NS홀이었어요. 네. 네, NS홀로 아주 좋은 매매 기법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 자, 남한상승 마스터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말 아낌없이 주고 가셨어요. 오늘 네네. 어떠셨어요? 오늘 또 네. 좋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해외 선물이 이렇게 무겁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해가지고 깡통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선물 하시다가 또 깡통 차고, 마지막에 이제 해외 선물 오시는 분들도 대려 있으신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막 도박성이 강하고, 저거 내가 잘못했다고는 큰 손실 나고, 네. 이게 아니고 좀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재테크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맞아요. 굉장히 또 국내 선물이나 뭐 국내 증권보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고, 또 현재 예전처럼 비율로 봤었을 때 거래하시는 분들 비율로 보셔가지고 요즘에 거의 70~80%는 거의 수익을 다 내시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는 뜻에서 네. 오늘 제가 또 오늘 출연해서 좀 하이톤으로 즐겁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고, 다음에 네.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다 그러면 또 정말 또 좋은 팁, 꿀팁 같은 거 또 네. 제가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동안 거래해오면서의 어떠한 그 또 이야기들 또 재밌게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오래 있으셨고 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만큼이나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남한상승 마스터님 정말 아낌없이 주시고 간 것 같은데, 이익재 해설위원님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소감 말씀 드릴까요? 네, 오늘 뭐 오랜만에 나온 것도 네. 있지만 이제 네. 남한상승 마스터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좀 영광이었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이 시장에서 고민 네. 많이 하고 좀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보다 네. 훨씬 더 경력도 많으시고 해서 네. 제가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적으로 수익 나는 게 뭐 저 같은 뭐 증권사 직원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국위선양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나는 방향으로 좀 고민들 많이 해보셔서 좀 네. 좋은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이런 재테크의 패러다임을 좀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해외 선물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 가시면서 좋은 전략과 함께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도 2시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신세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